네, 27일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었죠. 금요일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날 고점에서 계속해서 방향성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GDP 성장률이 잠정치를 밑도는 흐름 나타나면서 이날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 이틀째 하락 시세 이어졌습니다. 3대 지수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45%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가 0.3%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도 0.5% 비교적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고점 이후에는 계속해서 방향성 타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날 하락권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장 초반에 발표됐었던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사실 3분기가 5%로 발표가 되면서 4분기에는 이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발표됐었던 잠정치 2.6%를 하회한 2.2%로 확정치가 발표가 되면서 투자 심리는 다소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이후에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들은 대체로 엇갈린 양상 보이면서 지수 방향성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예상을 밑돌았었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호조를 기록하는 엇갈린 등락을 보였습니다. 이날 연준 인사 발언도 시장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요. 로카트 총재가 연준 6월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 다소 얼어붙었습니다. 장 막판에 가서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날 하락 종목들 우세한 가운데 0.45% 내렸습니다. 이날 이틀째 추가적으로 밀렸었는데 월간 단위로는 다우지수 5.64%의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 점검하겠습니다. 이날 역시 같은 양상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소매 판매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업종이 또 밀리게 되면서 대체로 투자 심리가 좋지 못했었고요. 이 에너지 드링크 업체인 몬스터 음료가 호실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급등했었는데요. 이 같은 흐름에 따라서 추가 하락이 저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0.3% 내리면서 2104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S&P 500 지수도 2월 들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썼었죠.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는 5.5%의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기술주가 이날은 대체로 부진한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이베이, 그리고 바이두까지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인터넷 업체들, 그리고 대표적인 기술주인 인텔과 애플, 그리고 이 나스닥 증시 내에 있는 테슬라 모터스까지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장 막판에 가서는 하락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힘이 많이 부족한 모습이었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0.5% 이날 내리면서 5,000포인트 선에 크게 좀 밀려났습니다. 4,963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월간 단위로는 가장 좋은 흐름 나타났습니다. 2월 들어서 나스닥 지수 7%의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뉴욕 증시 보신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이틀째 내림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월간 단위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증시에 영향 미쳤던 이슈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증시 끌어내렸던 가장 큰 요인은 예상보다 부진했던 GDP 지표였는데요.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가 수정치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즈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Fourth quarter growth revised to 2.2%, less than initial estimate.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가 2.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수정치였던 2.6%에서 낮아진 것인데요. 하지만 예상치였던 2.1%는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기업 재고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GDP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4분기 기업 생산이 둔화되면서 GDP를 0.7%포인트 낮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무역 수지의 불균형이 심해진 건 역시 GDP 둔화를 끌어올렸는데요. GDP를 0.2%포인트 내리면서 수정치와의 격차를 넓혔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4분기 성장률이 둔화됐지만 미국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부진한 GDP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소비 지출은 4.2%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2006년 초 이후 가장 강한 성장률인데요. 드디어 유가 하락이 소비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뿐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지출 역시 4.8% 늘어나며 향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3%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GDP 소식뿐 아니라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이 연준 위원들은 6월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투자 심리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Fed's low cart, FOMC meetings from June onward open to rate increases. 현재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준 은행 총재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로카트 총재는 6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로카트 총재는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것이 우려되고 또한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더 강한 경제 성장 신호를 보고 싶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이 유효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로카트 총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연준이 6월 이전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며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윌리엄스 총재는 미국의 실업률이 올해 말까지 5%로 떨어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 역시 2%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유가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 주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수별 흐름 살펴봤고요. 그럼 지수 내 개별 종목들 종목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자세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서 개별 종목별 또 외신 소식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 소식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내에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 23개의 종목이 밀리면서 하락 종목이 우세했습니다. 가장 선방했던 쪽은 코카콜라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IBM 등 7개의 종목이었었고요. 반면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비자카드 등 카드사가 좋지 못했고 골드만삭스와 JP모건체이스 등 금융사 그리고 제약주, 건축자재주가 밀렸습니다. 하락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비자카드 등 카드사가 좋지 못했습니다. 2%, 1% 가까이 각각 밀렸었고요. 이와 함께 골드만삭스 그룹과 JP모건체이스 1% 이상 그리고 0.5%까지 하락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또 이날 IBM을 제외한 기술주가 좋지 못했는데 인텔이 이날 1% 이상 내린 시세가 이어졌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상승 종목 보겠습니다. 이날 코카콜라를 비롯한 소매 판매 종목은 좋았습니다. 이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몬스터 음료가 호실적 기록하면서 급등 양상 이어졌는데 이 같은 영향에 2% 가까이 오름 시세가 이어졌었고요. 이와 함께 월마트와 나이키도 시장 대비 크게 선전했습니다. 통신사인 스프린트가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발표하게 되면서 다우지수 내에 있는 이 AT&T 그리고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등 통신사 모두 동반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종목들의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S&P 500 섹터 내에서도 소매 판매 종목들이 가장 선전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홀로 선방했는데요. 0.5% 가까운 상승 흐름 나타났고요. 반면에 가장 부진했던 섹터는 헬스케어였습니다. 그 뒤로는 이어서 산업재와 자본재, 반도체와 건축자재 일제히 밀림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IT 업체인 IBM 살펴보시겠는데요. 클라우드와 모바일 사업에 있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련 분야에 올해만 약 4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 거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게 되면서 핵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이날 시장 대비 크게 선전했습니다. 0.67%의 상승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내린 종목은요. 백화점 업체 가운데 JCPenney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소매 판매 종목들 대체로 좋았던 가운데 JCPenney 홀로 부진한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실적이 발목을 잡았는데 자분기 주당 순이익이 19센트의 손실을 기록했고요. 이 때문에 투자 심리 많이 위축됐습니다. 6.8%의 급락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보신 것처럼 특징주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엇갈리기도 했었고요. 대체로 전반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박지 못한 가운데 소매 판매 종목들이 선전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종목 흐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코카콜라의 주가가 올랐는데요. 바로 코카콜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몬스터 음료의 실적이 개선됐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Monster Beverage shares hit high on strong overseas growth.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나스닥 증시에서 몬스터 음료의 주가는 13%나 급등한 141.0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장중에는 무려 143.9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이는 지난 8월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급등한 것입니다. 이날 양호한 실적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몬스터 음료는 지난 4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나 오른 1억 2,53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매출은 12%나 오른 6억 5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호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히 이 해외에서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고 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몬스터 음료는 코카콜라가 지분의 16.7%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따라서 이 소식 전해지면서 코카콜라의 주가도 자연스레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코카콜라의 주가 1.98% 오른 43.30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종목별 마감 상황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도 좀 챙겨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상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아울러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감한 유럽 증시 상황입니다. 이날 3월부터 시작될 ECB 양적 완화,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되면서 대체로 오름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이날 0.04% 홀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밖에 독일 닥스 지수는 0.6% 추가 상승하면서 11,401포인트 선에 사상 최고 랠리를 다시 한번 썼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도 0.8% 비교적 큰 폭의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이날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3% 이상 올랐는데요. 중국의 석유 천연가스 집단 공사에서는 중국 원유 수요가 올해 들어서 3%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리비아 그리고 이라크 등 중동 원유 지역에서 있어서는 원유 현물 시장의 공급 차질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추가적으로 매수세를 부추겼습니다. 49달러 76센트에 거래 마쳤고요. 금값은 재료가 없었던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곡물 가격 대체로 올랐던 가운데 옥수수 가격도 1% 이상의 상승 흐름 나타나면서 3달러 93센트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주요 지수입니다. 기술주가 이날 좋지 못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28% 소폭 밀렸고요. 공포지수는 4% 내렸습니다. BDI 발틱 운임 지수가 추가적으로 이날 7포인트 오르면서 540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외환 채권 시장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오름 시세 이어졌습니다. N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에 동조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월말 수출 업체들의 내고 물량에 따라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됐고요. 1원 20전 오르면서 1,098원 40전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쳤고요.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다시금 2%를 밑돌면서 1.99%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이제 1부 순서 모두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은 아직 영하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오후 되면은 10도가 넘는 날씨로 상당히 좀 포근해질 거라고 합니다. 다만 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건강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